영어 회화와 영작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우선 첫째적으로 영어의 어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SV 울라블라 쌍W 어순은 라이언이 두 편으로 제작을 해뒀죠. 입문자분들을 위한 용과 그 다음 초중급자분들, 때로는 이제 기초자분들을 위한 버전을 제작을 해뒀으니까 한번 자신의 레벨에 맞게 이 영상 후에 한번 어순편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문장 전체를 생각하고 입으로 이야기하거나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문장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히면 빠르게 도입부를 먼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에서 이런 다양한 도입부 훈련을 같이 연습해 볼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실 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뉘앙스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하는 말투 그 다음 때로는 격식체나 비즈니스 속에서 사용되는 말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별로 여러분이 앞에 도입부를 어떻게 잡을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하는 훈련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 다양한 실전 도입 훈련을 반복하면서 어느 표현이 딱 캐치가 될 때 내가 빠르게 도입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다양한 어휘 그리고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동사구의 표현을 익히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지금 익히는 이 어휘와 동사구의 표현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무작정 단어만 많이 암기하게 되시면 영어 공부가 굉장히 싫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어의 어순과 도입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잡히면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들을 조금 더 알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단어와 이런 동사구 표현을 공부하실 때 조금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표현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표현이 나올 때는 라인이 같이 등장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조금 더 넓은 화면을 통해서 오늘 배울 표현들을 한번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공부할 부분은 바로 I will. 그 다음 이 I will의 축약어로 사용되는 R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will은 would까지 포함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여러분이 실전 회화를 구사하실 때 문장의 도입부를 I will로 발음할지 아니면 I will의 축약어로 발음할지에 따라 여러 의미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I will의 축약어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I will의 축약어로 공부하실 때는 단독 발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뒤에 동사와 울라블라 쌍W가 연결이 되는 문장 속에서 발음을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단독 발음은 our, our.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이 발음을 아을 이렇게 너무 의식을 하게 될 때는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I'll drink coffee. 즉 자꾸 발음을 our로 너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언이 이 발음을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까기. 자, 한 번 더 알까기. 하지만 이제 이 발음을 연습하실 때 our까기. 한 번 더 our까기.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혀를 조금 더 굴리시면서 our까기. 그럼 나중에 이제 our각이라는 발음이 our각이라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이 되는 훈련이 될 겁니다. 자, our각이. 자, 지금 이 느낌을 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ll drink coffee. 한 번 더, I'll drink coffee. 그렇죠. I'll drink coffee가 아니라 I'll drink coffee. 마치 R로 발음되는 느낌처럼 뒤에 동사를 스피드 있게 붙이시면 돼요. 근데 단순한 R이 아니라 I'll drink.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TV를 보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자꾸 our 까기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시면서 문장 속에서 같이 표현을 하시면 조금 훈련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실 때는 이제 뒤에 동사 부분을 같이 붙여서요. our drink, our study, our work, our see 이렇게 연습하시면 그래도 많이 훈련이 될 겁니다. 자, 이 I will로 시작되는 표현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두 가지의 뉘앙스를 지닌다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중톤. 중톤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말 속에서 너무 극존댓말도 아니고 너무 친구에게 편하게 사용하는 말투도 아닌 중간 정도의 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한테 내가 어느 정도 편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표현.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는 리을 게요, 리을 레요 정도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즉 리을을 붙인 이유는 볼게요, 살게요, 먹을래요. 자, 요런 뉘앙스가 잡힐 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I will의 축약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물건 같은 거를 구입할 때 보통 이렇게 R로 시작되는 도입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그러면 피자하고 콜라 먹을게요.
그렇죠. 지금 뒷부분도 뭐뭐 할게요. 저희 그러면 저녁에 시내로 나갈게요. 이런 느낌이 잡히실 때가 앞에 도입부를 위례 축약어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비격식의 표현입니다. 비격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말투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무언가 순간적인 즉흥적인 느낌으로요. 자, 기억을 하실 때는 뭐뭐개, 뭐뭐래 정도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 집에 갈게.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먹을래. 즉 즉흥적인 느낌으로 무언가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 보통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be going to는 구체적인 미래, will은 즉흥적인 미래다라고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딱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내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가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즉흥적인 느낌으로 말하는 표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순간적인 느낌으로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문장 끝이 개래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묻습니다. 너 뭐 먹을래?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다가 난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래. 지금도 이렇게 레로 끝나죠. 그럼 이런 느낌일 때 빠르게 앞에 반응 속도의 도입부를 are 그리고 문장을 뒤에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자, 그럼 영어로 I'll have some ice cream. 그렇죠.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이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순댓국을 먹으러 가는데 이 순댓국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겁니다. 즉 젊은 사장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보통 주문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장님, 저 순댓국 먹을게요. 이렇게 뒷부분이 지금 개요로 끝날 때 앞에 도입부로 여러분이 빠르게 are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비즈니스 영어처럼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너무 친구를 대하듯이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즉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내가 상대방을 조금 편하게 대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격식 있게 대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부분으로 생각하십시오. 꼭 나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존댓말과 반말로 자꾸 구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종업원 분들을 대할 때 이 종업원 분에게 내가 존댓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반말로 이야기해야 되나 이 두 가지만으로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이 종업원 분에게 편하게 이야기해야지라는 말투도 있다라는 거. 이 가운데의 말투를 항상 의식하시고 영어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실전에서 이렇게 빠르게 도입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I will. 즉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I will 다음에 동사로 연결되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은 I will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격식체. 자, 격식체는 주로 비즈니스 영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 뉴스나 신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이때 뉘앙스는 real 겁니다. real 것이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즉 볼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조금 더 격식체의 느낌이 되죠. 한번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저희가 그 서류를 들고 내일 방문할 겁니다. 즉 약간 비즈니스 이메일의 느낌이 들죠. 그 다음 문장은 주문하신 물품은 내일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즉 이렇게 뭐뭐 할 겁니다라는 격식체의 뉘앙스가 I will. 그래서 실전 회화로 편하게 이야기하시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I will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축약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 또 다른 뉘앙스는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할 겁니다. 그 다음 꼭 뭐뭐 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의지적인 느낌이 들릴 때는 축약어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예문 볼까요? I will master English this year. I will master English this year.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죠? 올해 꼭 영어를 마스터할 겁니다. 그 다음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난 올해 꼭 영어를 마스터할 거야. 바로 이런 뉘앙스도 가능하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다양한 실전 예문으로 살펴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이 문장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I will drink coffee. 자, 지금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문장은 약간 격식체 위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에서 바이어들과 조금 이야기할 때 그런 격식체의 느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I will drink coffee. 지금 라이언이 발음할 때 무언가 좀 의지적인 느낌을 넣었죠. 나는 꼭 커피를 마실 거야.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이제 뭐 백일휴가 같은 거 나올 때 커피를 못 마시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나가면 진짜 꼭 커피를 마셔야지. 그런 의지적인 느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은 I'll drink coffee. 자, 그럼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저 커피 마실게요. 요 정도의 중톤. 그 다음 편한 친구끼리는 그럼 난 커피 마실래. 이런 느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해석 기법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편한 회화로 이야기할 때는 I will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약어인 R로 발음을 많이 한다는 거. 이 점 최종적으로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문들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얼만큼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문을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단 시간이 조금 빠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시킨 후에 그 다음 천천히 한번 문장을 맞춰보시고 그 다음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예문은 라이언이 비즈니스 이메일을 영작하는 느낌처럼 만든 예문입니다. 지금 아래 맨 위에 한글을 보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격식체의 느낌이죠. 자, 그럼 영어로 I'm sorry, I will send the file right now. 그렇죠. 이때는 축약어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음성 지원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기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조금 약간 격식체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Would you get the phone please? 한 번 더 Would you get the phone please? 이렇게 우주로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더 정중한 느낌. 하지만 이 표현을 저기 전화 좀 받아주실래요?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중톤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Will you get the phone? 이렇게 will you로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will you로 이야기하던 느낌을 조금 더 격식체로 올리고 싶으시면 그때 will을 would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도 정답이 두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받겠습니다. 조금 이제 격식체로 얘기하죠. 그럼 영어로 I will get it. 한 번 더 I will get it. 근데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I'll get it. I'll get it.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편한 친구면 내가 받을게 라고 할 때도 I'll get it 이렇게도 탄생된다라는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will you와 우주의 개념도 한번 체크를 해두십시오. 나중에 반응 속도 훈련에서 will you하고 우주도 같이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느낌표가 보이시나요? 라이언이 그래서 현장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 이유는 뭐죠? 책에서는 감정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죠. 라이언이 이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냐면 전 올해에 꼭 승진할 겁니다. 때로는 나 올해에 꼭 승진할 거야. 지금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시게 되죠? 아, 이건 의지다. 이런 의지의 느낌일 때는 I will get a promotion. 한 번 더 I will get a promotion. 이때는 축약어를 사용하시면 의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 그 점은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승진과 관련된 표현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번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읽는 톤을 들으시면 아, 우리 동네 영화 라이언이 이 문장을 어떤 느낌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부분이 바로 캐치가 되실 거예요. 나 지금 사무실에서 보고서 만들고 있는 중이야. 아, 그거 내일 아침까지 줄게. 자, 즉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만든 예문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 I'm making a report in the office now. 그 다음 내일 아침까지 줄게. 그럼 영어로 I'll give it until tomorrow morning. 자, 여기서 아마 왜 by를 사용하지 않고 until을 사용했는지 궁금한 분이 있을 텐데 라이언이 다음 영상 속에서 한번 until하고 by의 차이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내가 다시 전화 줄게. 자, 개로 끝나죠. 자, 그럼 영어로 I'll call you back. I'll call you back.
네, 만약에 저기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자, 개요로 끝나죠. 즉 상대방이 나에게 좀 편하게 느껴지는 대상이고 너무 격식체가 아닌 중톤으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그럼 영어로 I'll call you back. 그렇죠. 조금 더 약간 밝은 톤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편한 친구끼리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빠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지금 뒷부분이 할 겁니다. 확실히 격식체의 문장이죠. 자, 그럼 정답은 I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한 번 더 I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근데 밑에 문장 저 내일 그 회의 갈게요. 예를 들어 선배나 팀장님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나 내일 그 회의 갈게. 그럼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 하지만 두 개의 정답은 똑같죠. 하지만 톤 조절을 조금만 미묘하게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I'll go to the meeting tomorrow. 즉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I'll go to the meeting tomorrow. 네, 약간 중톤으로 이야기할 때는 밝은 톤으로 I'll go to the meeting tomorrow. 이 정도의 차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번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사구를 이야기 드릴게요. 어딘가를 둘러보다 라는 표현은 look around.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look around. 집중해서 보는 느낌의 look, 그 다음 여기저기라는 느낌의 around로 합쳐서 바로 look around를 쓰면 어딘가를 둘러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문장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일 그 집 둘러볼게요. 라이언이 이 문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부동산 하시는 분과 통화하는 느낌으로 만든 예문이고 그 다음 밑에 문장은 내가 내일 그 집 둘러볼게. 편한 친구에게 하는 느낌. 하지만 정답은 그렇죠. 하나죠.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미묘하게 톤만 조절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I'll look around the house tomorrow. 한 번 더. I'll look around the house tomorrow. 자, 다음번 문장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과 2번의 문장의 정답은 동일하다는 거 아시죠? 다만 실전에서 여러분이 미묘하게 톤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I'll show you tomorrow. 끝. 친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스피드나 때로는 조금 둔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하지만 제일 마지막의 문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내일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격식체의 문장이죠. 이때는 축약어로 사용하지 마시고 I will show it to you tomorrow. 한 번 더 영어로 I will show it to you tomorrow. 물론 여기서 to you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뺄 수 있는 요소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조금 더 어필해 주면서 조금 격식체 표현을 하기 위해서 to you라는 표현도 참고로 넣었습니다. 나중에 라이언하고 3, 4 형식에 관련된 형식을 배울 때 지금 맨 아래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우선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또 스피드 있게 전진할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이언이 따로 이 문장의 격식체다라고 이야기를 안 드려도 확실히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will check my schedule for this week and call you back. 참고로 and, or, but은 앞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은 앞의 문장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하지만 딱 보셔도 이 문장은 격식체보다는 편한 대상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럴 땐 바로 축약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앞에 문장 같이 읽어볼까? I'll check my schedule for this week and call you back. 자, 한 번 더. I'll check my schedule for this week and call you back. 그렇죠. 그래서 톤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연습하실 때 꼭 2번을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즉 약간 편한 대상의 선배나 아니면 중톤 정도로 이야기하는 느낌. 그 다음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빠른 스피드로 조금 더 이야기하는 톤으로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예문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 또 전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위에 문장에 레에다가 밑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퀘스천 마크까지 같이 밑줄을 치시고요. 이렇게 편한 대상한테 레라고 묻는 의문문은 빠르게 앞에 도입부를 will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 표현을 보통 do you want라는 표현으로 많이 선회를 하시는데 want가 들어갈 때는 10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커피 마시고 싶니?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느낌. 하지만 커피 마실래? 집에 갈래? 이렇게 편한 대상한테 레라고 말할 때는 will you라는 표현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 표현을 do you want로 표현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이언은 실전 활용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자, 같이 읽어볼까? 라이언한테 안부 좀 전해줄래? 친구에게 하는 톤으로 그럼 영어로 Will you say hello to Ryan? 근데 가운데 문장 저기 라이언한테 안부 좀 전해주실래요? 자, 중톤이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톤 조절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Will you say hello to Ryan? 한 번 더. Will you say hello to Ryan? 그렇죠. 여러분이 목소리 한번 크게 연습하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 그쪽 사장님께 안부 좀 전해주시겠어요? 확실히 격식체의 문장이죠. 그럼 이렇게 격식체의 느낌은 will you가 마스터 됐으면 will로 표현했던 거를 would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Would you say hello to your boss? 한 번 더. Would you say hello to your boss?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두 개의 표현은 실전에서 꼭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또 전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문장입니다. 이 주소로 나 좀 데려다 줄래? 자, 친구에게 하는 말투로요. 자, 그럼 영어로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표현은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표현하시면 Will you take me? 그렇죠. take me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중톤을 잘 이해하시라고 했죠. 상대방한테 편하게 이야기하는 말투로요. 이 주소로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 자, 역시 똑같죠. 대신에 톤만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은 격식체죠. 저기 죄송하지만 이 주소로 저를 데려다 주시겠어요? 자, 그럼 would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 W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W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그렇죠. 이렇게 연습 많이 해두시고요. 바로 다음번 문장 또 전진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맨 마지막에 수에다가 동그라미 씌십시오. 이제 라이언이 이제 조동사와 관련된 부분 중에 can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한글에서 수가 딱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can you라는 발음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돼요. 즉 아까 will you하고 다른 부분은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성이냐 즉흥성이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실전에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어요. 딱 수의 느낌이 잡히면 will you를 버리고 can you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 더,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수가 들어간 느낌인데 조금 더 격식체로 표현하고 싶으면 can의 과거형인 could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아래 문장 같이 읽어볼까?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그렇죠. 그래서 will you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can you와 could도 같이 공부하시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언이 can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추후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번 문장 또 전진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바로바로 반응 속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ather. 자, 혹시라도 이렇게 왜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할 때 be looking for의 개념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썸네일 보이시죠? 바로 저 썸네일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보다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같이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좀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라이언이 이야기하는 톤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기 몇 가지 좀 보여주실래요? 너무 이렇게 격식체 있게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럼 이제 밝은 톤으로 Will you show me some things? 한 번 더 영어로 Will you show me some things? 그렇죠. 이렇게 will you로 시작하더라도 편하게 친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중톤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자, 다음번 문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안 들였죠. 이유는 앞에 문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문장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수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 보통 한글을 보시더라도 핵심과 포인트를 빨리빨리 잡으시는 분들이 보통 영어를 빨리빨리 마스터하세요. 지금 이 문장은 딱 보셔도 마지막에 수, 그러면 이 문장은 의문문이니까 can you 아니면 could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빠르게 문장의 뉘앙스를 느끼시는 거죠. 아, 너무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즉 격식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can you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father. 저기 보여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좀 부드러운 톤이죠. 그럼 영어로 Can you show me some things? 그렇죠. 바로 이렇게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 바로 또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채널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이 표현을 라이언이 전에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stop ing. 바로 뭐뭐 하는 거를 멈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stop bothering me. 그러면 나 좀 괴롭히는 것 좀 그만해. 멈춰. 근데 위의 문장은 조금 이제 톤으로 따지면 약간 상대방한테 세게 얘기하는 거죠. stop bothering me. 하지 좀 마. 이런 느낌처럼. 하지만 밑에 문장은 의문문이죠. 나 좀 그만 괴롭힐래? 자, 편한 사이 때 하는 느낌으로요. 레가 잡혔죠. 그럼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Will you stop bothering me? 한번 더 영어로 Will you stop bothering me? 그렇죠. 이 표현으로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깨 펴시고 다음번 문장 또 바로 전진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자, 우선 라이언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신 후에 첫 번째, 늘 먹던 게 영어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뉘앙스를 보신 후에, 아, 개요로 끝났다. 그리고 바로 영어로 are.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분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분이 빨리 영어를 마스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문장을 접했을 때 자꾸 문장을 풀로 생각하고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굉장히 빠르게 영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그다음 바로바로 영어 회화를 배울 때 조금 약간 느리게 배우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선 문장을 봤을 때 앞에 실전에 빠른 도입부가 느껴지면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셨을 때 are 먼저 시작하신 분은 굉장히 잘한 거. 그 다음 만약에 늘 먹던 게 영어로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 지금 라이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자꾸 모든 문장을 머리로 다 생각을 한 후에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습관을 조금 고치고 바로바로 앞에 도입부 먼저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ll have my usual. 한 번 더 I'll have my usual. 이렇게 my usual로 표현하면은 늘 먹던 것, 늘 하던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 역시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십시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문장은 문장 맨 위에 주세요라는 표현에다가 밑줄을 쳐 두십시오. 여러분이 보통 이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한글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즉 주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통 기부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주문하다라는 오더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보통 커피하고 토스트를 주세요라는 표현은 저 토스트하고 커피 먹을게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I'll have toast and coffee라고 표현되는 거. 그리고 이제 have를 뭐뭐를 먹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마시는 개념의 drink와 무언가를 씹어 먹는 개념의 it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라이언 어순편 1편부터 굉장히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이 바로 I will not. 자, 우선 기본적인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표현하죠. 물론 영어에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No, not, never. no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의 형용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 not 같은 경우는 부사, 그 다음 빈도부사에 해당하는 never, 그 다음 not anything, 그 다음 때로는 nothing. 여기와 관련된 표현은 라이언이 이제 추후 영상에서 한번 영어의 부정과 관련된 디테일한 표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 will not의 버전을
풀 버전으로 I will not으로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will not의 축약어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실전 영어나 표현에서 많은 의미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오늘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선 첫 번째, I will not. 두 가지의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격식체 영어에서 뭐뭐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미래적인 느낌의 부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의지의 부정. will의 느낌 중에 미래 표현 말고 의지의 표현도 있다고 그랬죠. 저는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겁니다. I will not. 하지만 이런 경우 때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는 I will never의 표현도 물론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I will not이 들어간 실전 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보이는 예문은 격식체의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꼭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 제가 내일은 그 파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우선 문장의 뒤를 보시면 수라는 느낌의 조동사 can과 그 다음 겁니다. 격식체 will이 들어간 표현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정답을 같이 볼까? I will not be able to check the file tomorrow. 한 번 더 천천히. I will not be able to check the file tomorrow. 여러분이 격식체 영어에서 주의를 해야 될 표현인데 바로 not give, not offer. 여러분이 만약에 I can give you the file 혹은 I can offer you the job 이렇게 표현할 때는 상대방한테 조금 뉘앙스가 무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줄 수 없어요 혹은 제안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용도로요.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더 격식체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be able to와 will not을 함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 사용된 문장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will be unable to check the file tomorrow. 바로 unable. 자체적으로 부정성을 지닌 형용사를 사용하시면 위의 문장에 사용된 not을 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be able to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선 be able to는 격식체 영어, 즉 비즈니스 영어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다른 be able to의 뉘앙스는 조동사 can을 설명할 때 라인이 디테일하게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I will not의 축약어, 바로 I won't. 바로 이 표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음이 원투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혼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의 표현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원투와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will not의 축약어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의미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영상부터 차근차근 보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부정을 나타낼 때의 느낌에 안이 들어간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은 거기 안 갈게요. 저 오늘은 점심 안 먹을게요. 이렇게 안이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 친구 사이 때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나 오늘 거기 안 갈래. 나 이거 안 살래. 바로 이렇게 편한 사이 때 사용되는 느낌으로도 캐치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will not의 축약어 발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혼동이 올 수 있는 네 가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will not의 축약어의 발음은 처음 연습하실 때는 won't, won't. 하지만 입에서 조금 더 울리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won't, won't. 이렇게 입에서 무언가 울리는 느낌이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표현이 실전에서 여러 문장 속에서 빠르게 그리고 중장문으로 연결이 되면 won'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want 바로 이런 발음으로 들리시게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ant도 실전 발음 속에서 문장 속에서 들어갈 때는 트 발음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즉 I want coffee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I want coffee. 한 번 더 I want coffee. 즉 want도 실전 문장으로 가면은 사실상 want으로 발음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전으로 가면 문장이 길어졌을 때는 상당히 두 개가 유사하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차이는 이 자체의 발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선 will not의 축약어죠. 그럼 not은 정확히 품사로 따지면 부사입니다. 부사는 즉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죠?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죠. 즉 만약에 I won't go. 그럼 지금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는 아 이것은 will not의 축약어겠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거고 아래 문장을 잘 보시면 I want coffee. 실전에서 이렇게 빠르게 want으로 발음이 되더라도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이거는 want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발음을 하시게 되면 두 개의 차이를 미묘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우선 want 같은 경우는 무언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I want coffee. I want coffee. 무언가 입에서 울리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I want go there. I want go there.
약간 같은 원이지만 입에서 조금 더 울리는 느낌이 들린다는 거. 이 점 일단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원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한 단어의 단어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연결이 되는 단어를 포함해서 그리고 문장 속에서 발음이 되는 걸로 훈련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drink coffee. I want. 여기서는 t가 살짝 발음되는 느낌이 있죠. 바로 앞에 표현은 want, 그 다음 뒤에는 to. 여러분이 이 표현에 want 동사라는 표현을 편한 사이 때 보통 이야기할 때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I wanna drink coffee. 한 번 더, I wanna drink coffee. 그래서 보통 wanna 다음에는 동사가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want의 축약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wanna라는 발음 자체는 위에 1번하고 2번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혼란이 올 일이 없다는 거. 요 점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앞에 있는 세 개의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I want it. I want it.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 want go there. I want go there.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 wanna go there. 자,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굉장히 문장이 만약에 길어지고 정말 빠르게 발음이 될 때는 사실상 두 개가 동일하게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음 연습하실 때 너무 웡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포함이 되는 발음으로요. 그럼 과연 이게 want일지 will not의 축약어일지 구분하는 건 그렇죠. 뒤에 성분으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I want it. 그러면 뒤에 it이라는 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앞에는 want겠다. 근데 밑에 문장은 I want go there. 그러면 go라는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will not의 축약어겠구나.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총 4개의 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I want pasta for dinner. 그러면 저 저녁으로 파스타 하고 싶어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 want have pasta for dinner. 때로는 I want have pasta for dinner. 그러면 저 저녁으로 파스타 먹고 싶지 않아요. 혹은 나 저녁으로 파스타 안 먹을래. 친한 사이면 이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 wanna have pasta for dinner. I wanna have pasta for dinner. 그러면 나 저녁으로 파스타 먹고 싶어. 바로 이런 표현 wanna.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I'll have pasta for dinner. 한 번 더 I'll have pasta for dinner.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저 저녁으로 파스타 먹을게요. 혹은 파스타 먹을래요 라는 표현. 그 다음 이제 친한 사이 때는 나 그럼 저녁으로 그냥 파스타 먹을래.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꼭 잘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time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실전에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사용할 만한 표현 4가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배울 표현은 바로 in time과 on time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in time하고 on time의 차이에 관해서 자주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한번 같이 즐겁게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in time은 우선 전치사 in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일 때 좀 큰 개념일 때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전치사 in이라고 하면 어디 안에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바로 in time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무언가 적절하게 혹은 늦지 않게 혹은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때 맞춰서 넉넉하게 어디에 무언가를 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in time의 개념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회의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그 회의 시간이 9시에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넉넉하게 8시 45분에 그 회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에 잘 맞춰서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in time이에요. 한번 문장 속에 넣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너 어제 거기에 제때 도착했니?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Did you arrive there in time? 한 번 더 영어로 Did you arrive there in time?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친한 사이가 되면은 이 arrive 자리를 보통 get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바로 이렇게요. Did you get there in time? 한 번 더 영어로 Did you get there in time? 그러면 넉넉하게 조금 정해진 시간보다 좀 여유 있게 도착했다는 느낌을 잡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 무언가 창고가 있는데 in 넉넉한 시간 안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어제 그 회의는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소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좀 문장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라인이 좀 구분을 줘뒀죠. 자,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어제 그 회의는 2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The meeting started at 2 yesterday. 그리고 and
저는 그 장소에 늦지 않게, 즉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얘기는 여유 있게 도착했다는 얘기죠. I arrived there in time.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동사를 붙이기 위해서 to, 그 다음 put together a presentation. 참고로 put together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뭐를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혹시 prepare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prepare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원어민과 회화체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는 그 자리를 한번 put together로 바꿔보십시오. put together, 여러 가지를 무언가 퍼즐 같은 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최종 완성본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in time, 무언가 늦지 않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그리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실전에서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바로 on time입니다. 자, 우선 on time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치사 on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선 라이언이 쉽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뭐죠? 크리스마스. 잘하셨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저는 크리스마스에 늘 명동에 갑니다. 이렇게 에라는 말을 넣을 때는 바로 on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해요. 1년에 한 번 있는 날, 무언가 전치사 on 중에 특정성을 잡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라고 할 때 on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을 영어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날은 항상 on을 쓴다는 걸 잘 기억해둬요. 그럼 우리가 시계를 봤을 때 수많은 시간들이 있죠. 그 중에 딱 정각, 정해진 그 시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바로 쓰는 게 on time입니다. 그래서 on time이라는 의미는 정시에, 정각에, 딱 맞춰서 라는 표현으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문장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고서는 정해진 시간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자, 하셔야만 합니다. 약간 문서체의 느낌이고 바로 must의 느낌으로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You must submit the report on time. 그러면 그 보고서를 딱 정해진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느낌입니다. on이 특정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까 표현의 in은 조금 넉넉한 느낌으로 잡으시면 두 개를 실전에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submit이라는 단어는 조금 격식체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식체라는 뜻은 비즈니스 영어나 조금 격식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제출하다라는 말이 submit이고, 친구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submit 대신에 hand in. 그렇죠. 무언가를 손으로 들어서 어디 함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제출하다라는 말을 편하게 말할 때는 hand in을 써요.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 너 그 보고서 정시에 제출할 수 있겠니? 자, 내 친한 후배나 아니면 사무실 동료에게 하는 느낌처럼요. 너 그 보고서 정시에 제출할 수 있겠니? 자, 수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럼 바로 Can you hand in the report on time? 한 번 더 영어로 Can you hand in the report on time?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르쳐준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서 in time과 on time을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time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두 가지를 하나 추가적으로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지금 배우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잘 알고 있으면 내 영어를 조금 더 세련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추가할 세 번째 time이 들어가는 표현이죠. 바로 조만간 언제 한번, 혹은 조만간.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조만간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조만간 언제 한번 뭉치자. 바로 영어로 sometime soon. 한번 따라 보십니다. sometime soon. 발음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sometimes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sometimes는 빈도부사로 때때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조만간 그쪽 분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좀 비즈니스 영어나 아니면 격식체 영어로 바이어에게 하는 말처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I hope to meet you sometime soon. 한 번 더 영어로 I hope to meet you sometime soon. 물론 앞에를 이제 희망하다라는 말 위에 뭐뭐하고 싶습니다의 정중한 느낌으로 표현하시고 싶을 때는 I would like to나 I want to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배워볼 time이 들어가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자, 영어로 어떻게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next time, 바로 이 표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물론 next time이 잘못된 개념은 아니지만 보통 next time은 우리가 쉽게 그렇죠. 꽝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 혹은 편한 친구 사이 때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격식 있는 자리나 혹은 고객을 응대하는 표현 혹은 아니면 오랜만에 뵙는 은사님한테 다음번 기회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세련되게 쓰고 싶을 때는 한번 따라해볼까? Some other time.
한 번 더 영어로 some other time. 자, 문장 넣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격식 있게 얘기하죠. 자, 그럼 영어로 I will contact you some other time. 그렇죠. 그래서 next time이나 혹은 soon이라는 단어만 너무 평상시 때 많이 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때 한 가지 버전을 조금 더 세련되게 추가하시고요. 자, 먼저 화면에 두 가지 예문을 라이언이 띄워줄 텐데 여러분이 한번 본 다음에 직접 영작이나 혹은 영어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예문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라이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이야. 나는 지금 막 컴퓨터 앞에 앉았어. 커피는 마셨니? 자, 오전에 상대방과 함께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뭐 혹은 메신저로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요. 자, 좋은 아침이야는 영어로 good morning. 자, 그 다음 나는 지금 막 컴퓨터 앞에 앉았어. 자, 우선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I sat at the computer just now. 그 다음 이제 커피는 마셨니? Did you drink coffee?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이 여러분이 어디 앞에라고 할 때 보통 in front of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천천히 발음할 때는 in front of. 하지만 약간 문장 속에서 표현이 될 때는 in front of. 바로 어디 앞에서 라는 표현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너의 앞에. 그럼 영어로 in front of you. 그 다음 그 건물 앞에 in front of the building. 바로 이런 표현으로요. 반대로 어디의 뒤에라고 할 때는 바로 전치사 누구를 사용하냐면 behind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in front of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반대로 어디의 뒤에라고 할 때는 behind of가 아닐까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behind 자체가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어디의 뒤에라고 할 때는 behind.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의 뒤에. 그럼 영어로 behind you. 그 다음 그 자동차 뒤에. 그럼 영어로 behind the car.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요. 자, 그럼 방금 전 문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나는 지금 막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I sat in front of the computer just now.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어디 앞에라고 표현하는 전치사는 in front of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조금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앞에라고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전치사 누구로 표현하냐면 바로 at로 표현해요.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책상 앞에 앉았다.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경우일 때는 짧은 단어를 선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 지금 막 컴퓨터 앞에 앉았다 라고 할 때는 in front of the computer라는 표현보다는 I sat at the compute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데 너 어제 내가 말했던 그 파일 나한테 보냈니? 자, 이 문장이었죠? 자, 정답은 바로 I'm at the computer.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어떻게 한다? I'm at the computer. 바로 I am at the computer를 줄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는 앉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세 개념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내가 컴퓨터 앞에 있다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in front of를 사용해도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짧은 단어를 선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뒤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너 어제 내가 말했던 그 파일 보냈니? 자,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Did you send me the file I told you yesterday?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대명사는 이제 라이언과 뒤에서 차근차근 또 한번 문법을 배우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바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컴퓨터 앞에 막 앉았다. 자, 그럼 영어로 I sat at the computer. 지금 막. 그럼 영어로 just now. 나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데. 자, 그럼 영어로 I'm at the computer. 자, 여기까지 많이 반복하면서 훈련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나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데. 여기서 쓰다라는 말을 rise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즉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I'm on the computer. 한번 다시 따라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I'm on the computer.
자, 이 표현은 두 가지 맥락에서 라이언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전치사 on이라고 하면 무언가 위에라는 뜻으로 많이 기억하죠.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 쓰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 있고 내 손이 마우스 위에 있죠. 그래서 내 손이 즉 컴퓨터의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쉽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명은 전치사 on은 무언가 진행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진행이란 느낌은 뭔가요? 자, 첫 번째, 나 다이어트 중이야. 자, 그럼 영어로 I'm on a diet. 바로 여기서 전치사 on이 기본적으로 약간 진행의 느낌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금 죄송한데 저희 사장님이 통화 중이십니다.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My boss is on the phone now. 한 번 더 영어로 My boss is on the phone now. 자, 그러니까 처음 배우실 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사장님이 통화 중이라는 이야기는 사장님의 얼굴이 전화기 위에 있기 때문에 통화 중이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조금 실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전치사 on도 기본적으로 진행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컴퓨터 사용 중이다 라는 말은, 혹은 나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데 라는 표현 I'm on the computer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꼭 잘 연습해 두시고요. 라인이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지만, 새로운 표현들을 공부하실 때는 다양한 예문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뉘앙스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예문과 함께 목소리 크게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들도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넓은 화면에서 여러분과 다양한 표현들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첫 번째로 배워볼 표현은 바로 ask for. 무언가 한 가지 명사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부탁하다, 때로는 무언가를 요구하다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선 ask라는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무언가를 묻다, 그 다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다라는 큰 두 가지 의미는 우선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이 ask라는 동사는 문장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과 구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ask가 실전에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ask for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영작과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쪽 상품의 사진들을 좀 요청하고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때로는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높은 실전 활용도로 보이는 표현은 바로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I'm writing to 동사 버전으로요. 물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I'm sending this email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write이 지니는 일형식의 버전, 그렇죠. send 버전을 사용하실 때는 뒤에 무언가 추가적인 내용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m writing to라는 표현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직은 작성 중이시죠. 즉 아직은 엔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writing to ask for some photos of your product. 한 번 더 천천히. I'm writing to ask for some photos of your product. 자, 그럼 지금 배웠던 ask for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You asked for it. 한 번 더 영어로 You asked for it. 바로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초래한 결과야. 때론 격식체로 이야기할 때는 그쪽 분, 때로는 당신께서 자초한 일입니다 라는 표현까지도 확장이 가능하죠. 자, 우선 앞에서 ask for 다음에 한 단어의 명사가 올 때는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지금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바로 you로 잡혀 있습니다. 즉 주어에 해당하는 you가 그것을 부탁하거나 요청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한번 상황을 가정하면 여러분이 어제 그 보고서를 끝냈어야 오늘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제 그 보고서를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 당연히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가 됐겠죠. 즉 결론적으로 지금 벌어진 상황은 주어에 해당하는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요청하거나 부탁해서 결론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you asked for it.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즉 앞에서 배웠던 무언가를 부탁하다는 느낌의 ask for를 조금 더 확장한 표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실전적인 회화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좀 너무 딱딱하고 좀 교과서 같은 느낌이죠. 편한 친구와 좀 다툼이 있는 느낌에서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런 느낌으로 할 때 you asked for it. 지금 라이언이 이야기 말하는 네가라는 표현을 좀 반말로 듣지 마시고 라이언 선생님이 실전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도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친구와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이 당신이 초래한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화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연습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be in the middle of something. 때로는 be in the middle of ing라는 동명사가 오는 표현입니다. 즉 의미는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지금 현재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바쁘다 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in the middle. 미들이란 뜻은 무언가 중앙이란 뜻이죠. 즉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중앙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바쁩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으로 be busy ing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오늘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쉬운 팁을 알려드리면 뭐뭐 하는 중이라 바쁘다라고 할 때는 be in the middle of ing라는 표현으로, 근데 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은 be busy ing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뉘앙스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be in the middle of ing의 표현이 상대방한테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비즈니스의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be in the middle of ing.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이 좀 편한 대상이라고 느끼실 때는 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보통 전화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엄마, 나 지금 일하느라 바쁜데. 지금도 이렇게 하느라 바쁜데 라고 할 때는 바로 be busy ing의 버전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신규 고객분이랑 이야기 중이라 조금은 바쁜데요. 즉, 이 표현은 조금 곤란합니다 라는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I'm in the middle of talking with a new customer. 한번 더 천천히. I'm in the middle of talking with a new customer. 하지만 밑에 표현이에요. 나 지금 신규 고객분이랑 이야기하느라 바빠.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말하는 느낌의 톤이죠. 자, 그럼 영어로 I'm busy talking with a new customer. 한 번 더 영어로 I'm busy talking with a new customer.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상대방한테 부드러운 뉘앙스로 들어가는 느낌의 표현이 바로 be in the middle of. 그 다음 조금 편한 사이 때 뭐 하느라 바빠라는 느낌이 바로 be busy ing의 버전으로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옮겨보시겠어요? 나 오늘 저녁에 바빠. 때로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바쁜데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some plans tonight.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some plans tonight. 자, 보통 여러분이 플랜을 계획이란 단어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플랜은 편한 사이 때 정하는 약속의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이 표현에서 만약에 I'm busy ton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바빠서요.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도 조금 섭섭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통 실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좀 있어서 어떡하죠?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선약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다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busy라는 단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도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ask for, 그 다음 지금 배웠던 be in the middle of 바로 이 표현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직접 한번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부탁했던 그 보고서는 끝냈니? 자, 그럼 정답은 Did you finish the report I asked for yesterday? 한 번 더 영어로 Did you finish the report I asked for yesterday? 자, 이 표현에서 지금 사용된 문법은 바로 앞에 있는 the report를 꾸며주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지만 실전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이제 라이언이 추후 영상에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개념도 여러분에게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끝냈지. 근데 보내는 걸 깜빡했네. 자, 그럼 영어로 Yes, I did, but I forgot to send it. 자, 그 다음 문장. 지금 뭐 좀 하고 있는 중이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be in the middle of do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한 단어의 명사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좀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바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단 어떠한 동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옮길 때가 be in the middle of ing라는 동명사 버전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 다음번 문장. 그럼 내가 이따 보내줄게. 자, 걔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럼 영어로 I'll send it right away. 그래서 이렇게 R로 발음되는 표현은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연습했으니까 꼭 잘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으로 배워볼 표현은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 중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계약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에요. 때론 이제 여러분이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납금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라는 표현. 즉 이렇게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볼까? Just to be sure. 한번 더 영어로 just to be sure.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한번 앞에 표현 같이 읽어볼까? Just to be sure, please email me. 참고로 이메일이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이메일이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이메일을 보내다. 때로는 누구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표현을 같이 볼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럼 영어로 Just to be sure, please contact me.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표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좀 전화를 주십시오라는 표현. 자, 그럼 영어로 Just to be sure, please call me. 참고로 컨택과 콜의 결정적인 차이는 컨택은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화, 유선, 팩스, 이메일. 그렇죠. 때로는 SNS까지 포함할 수 있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컨택이 조금 더 광범위한 느낌. 그 다음 조금 더 비즈니스와 같은 격식체로 사용되는 표현. 자, 그럼 지금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회화와 영작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배우는 표현은 비즈니스의 격식체의 표현에서 자주 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회화체만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은행이나 아니면 병원 등에서 전화를 받을 때도 이런 표현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즉, 여러분이 다양하게 직접 이야기로도 표현해보고 그 다음 영자 그리고 청취까지도 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제 저에게 그 파일을 보내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Did you send me the file yesterday? 한번 더 영어로 Did you send me the file yesterday? 자, 그 다음 문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아에게 보낸 물건을 받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자, 앞에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 Just to be sure, please email me when you receive the product I sent you. 자, 지금 뒤에도 the product I sent you.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버전이에요. 대부분 실전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많이 생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서 배우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생략이 불가하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 형상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추후에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실전에서 어느 정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잘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배워볼 표현은 바로 just so you know. 바로 중톤의 느낌으로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지닐 수 있는데 참고로, 참고하시라고, 때로는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 혹시나 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요 라는 표현으로요. 참고로 지금 표현은 친구 사이 때도 사용하셔도 되고 때로는 이제 고객한테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직접 영작과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 이번 주 토요일은 시간 안 된다. 자, 지금 표현 같은 경우는 편한 대상이나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편한 대상과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때로는 참고로라는 표현으로요. 자, 정답 한번 크게 읽어볼까? Just so you know, I'm not free this Saturday. 그리고 편한 사이 때 좀 발음할 때는 I'm not free. 약간 중톤으로 올릴 때는 I'm not free.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의 정답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객님, 참고로 이 제품은 세일 중입니다. 때로는 고객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은 현재 세일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Just so you know, this product is on sale.
한 번 더 영어로 just so you know this product is on sale. 그래서 just so you know라는 표현 자체가 편한 사이 때도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고객 등과의 회화치에서 주로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수업 영상에서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배울 표현들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배울 표현은 바로 turn away from.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from을 생략한 채로 turn away 다음에 특정 사람이나 손님, 고객 등이 오는 표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의 표현들과 함께 기억할 만한 유사 표현, 바로 get away from에 대해서도 여러 예문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문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는 오늘 배웠던 표현들과 그 다음 몇 개의 새로운 표현들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실전 회화로 연습할 수 있는 코너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turn away from. 그 다음 때로는 from을 생략하고 turn away 다음에 주로 사람이 오게 되는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turn away from의 경우는 얼굴이나 눈빛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라는 표현에서 바로 누군가를 외면하다 라는 뜻으로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turn away 다음에 바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때로는 공간 등이 부족해서 고객이나 손님, 때로는 어떤 특정 인물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다 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바로 turn away from을 활용해서 앞에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어. 자, 우선 시제를 잘 익히셔야죠. 문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않았어. 시제는 과거로 잡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 턴은 바로 일반 동사죠. 그럼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나타내는 바로 부정문이죠. 자, 정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didn't turn away from you. 한 번 더 영어로 I didn't turn away from you. 그렇죠? 감정을 조금 더 넣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왜 너는 나한테 등을 돌렸니? 때로는 왜 나를 외면했었니? 자, 의문문이고 시제는 과거. 그리고 일반 동사. 자, 정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 Why did you turn away from me? 한 번 더 영어로 Why did you turn away from me?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에 누군가를 외면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등을 돌리다라는 표현으로 turn away from.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turn away from을 공부하실 때 같이 기억해 두면 유용한 동사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앞에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get away from. 바로 어디로부터 벗어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get away from을 활용해서 앞에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get away from의 경우도 여러분이 실전 회화를 사용하실 때 정말 자주 사용이 되는 표현이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보통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정답이 탄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친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비격식의 느낌. 회사 좀 벗어나고 싶어. 회사 좀 벗어나고파. 자, 같이 읽어볼까? I wanna get away from the company. 한 번 더 영어로 I wanna get away from the company. 참고로 the company라는 단어는 my company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한테 이야기할 때는 from the compan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고 만약에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즉 다른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되겠죠. 그런 경우 때는 from my company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직장 내에서 자기의 상사나 사장님을 부를 때는 my boss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사장님, 바로 the boss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니고 직원이 아닌 경우 때는 그럴 땐 my boss라고 표현해도 가능한 맥락하고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조금 더 중톤으로 바꿔서 저는 회사를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정도의 느낌으로 바꾸실 때는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ompany. 한 번 더 영어로 I want to get away from the company. 자, 그럼 이 느낌 그대로 밑에 의문문의 버전도 두 가지의 느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왜 회사를 벗어나고 싶어? 자, 같이 읽어볼까? Why do you want to get away from the company? 한 번 더 영어로 Why do you want to get away from the company? 자, 그 다음 옆에 왜 회사를 벗어나고 싶으신 거죠?
조금 더 약간 선배나 조금 더 중톤의 개념으로 바꾸는 표현이죠. 그럼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Why do you want to get away from the company? 한번 더 영어로 Why do you want to get away from the company?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에서 turn away from, 그 다음 get away from 이렇게 같이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turn away 다음에 주로 사람이 와서 누군가를 돌려보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앞에 보이는 문장을 turn away 사람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was so busy yesterday and I had to turn away some customers. 한번 더 천천히. I was so busy yesterday and I had to turn away some customers. 자, 우선 문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 가운데 있는 and는 참고로 so로 바꿔서 표현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and도 so하고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단, 이 문장이 만약에 영작으로 표현이 됐다면 and or but은 앞에서 반복되는 주어나 동사 부분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o 같은 경우는 뒤에 생략 없이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 일단 센스 있게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사용이 된 had to, 바로 have to의 과거형이죠. 즉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으로 have to의 과거형이라는 거. 참고로 had to도 실전 회화나 영작에서 정말 자주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turn away from, 그 다음 때로는 from을 생략한 채로 turn away 다음에 사람이나 고객 등이 오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표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중간에 등장했던 get away from도 실전 회화나 영작에서 자주 사용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항상 여러분께 늘 이야기 드리지만 영어가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하고 같이 즐겁게 공부해요.